뉴욕의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함께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이 전쟁 종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고 북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을 비판했다가 방송이 무기한 정지됐던 유명 토크쇼가 오늘부터 다시 전파를 탑니다.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UCLA의 연구 보조금 5억 달러 이상을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비건 우려가 한때 고조됐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뉴욕의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북한과 먼저 교류를 시작하고 관계 정상화를 한 뒤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전 세계 대표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 첫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에 이어서 7번째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영어 앞글자를 붙여서 만든 엔드 이니셔티브 한반도 평화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이 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우선 남북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전환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북한과 교류를 확대한 뒤에 미국 등과 관계를 푸는 것도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비핵화도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로 이뤄내야 한다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면 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함께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이 전쟁을 종식하는 데 잠재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란의 핵 보유 저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유엔 총회 연단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8개월 만에 전 세계의 7개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동안 유엔은 거기에 없었다고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It's empty words, and empty words don't solve war. The only thing that solves war and wars is action.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국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 왔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적대 세력으론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란 두 곳을 꼽으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하마스의 잔혹 행위에 대한 지나친 보상이 될 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에 대해선 핵무기 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world's number one sponsor of terror can never be allowed to possess the most dangerous weapon. 러시아에 대해선 전쟁을 끝낼 준비가 안 됐다면 미국은 강력한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러시아 항공기가 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하면 나토가 격추해야 한다며 나토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이 계속 무기를 공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원래 영토 회복이 가능하고 더 나아갈 수도 있다며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6년 전과 달리 이번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화에 나서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을 나름대로 배려한 가운데 북한이 7년 만에 유엔 총회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이른바 북미 뉴욕 채널이 가동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북미 협상이 한창이던 2018년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북한 대표는 리용호 당시 북한 외무상입니다. 하지만 이후 6년 동안 유엔 총회엔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북한이 7년 만인 올해 다시 차관급인 김선경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는 걸로 파악됩니다. 김 단장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29일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며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낸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만큼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미 접촉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지난 6년간 유엔 주재 대사만 유엔 총회에 등장시키던 북한이 고위급을 굳이 파견한 건 메시지를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다만 외무상인 최선희가 안 간 건 북미 대화를 간절하게 원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급을 조절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 요구 폐기를 내건 북한에 미국 백악관은 일단 원칙론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백악관이 서면 논평을 내놓은 겁니다. 북한과 대화할 의향은 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함이란 원칙엔 변함이 없다는 걸 재확인한 셈입니다. 뉴욕에서 만난 한미일 외교장관도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목표를 재천명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을 비판했다가 방송이 무기한 정지됐던 유명 토크쇼가 오늘부터 다시 전파를 탑니다. 하지만 언론 자유가 억압받는다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ABC 방송이 무기한 중단했던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를 오늘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작은 이 논평이었습니다. The MAGA gang desperately trying to characterize this kid who murdered Charlie Kirk as anything other than one of them. 보수활동가 찰리 커크에게 총격을 가한 사람이 트럼프 지지자일 수 있다는 이 암시에 한국 방통위원장 격인 통신위원장이 방송국 면허 취소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ABC 방송이 쇼를 무기한 정지시켰는데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를 무너뜨렸다는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패러디도 본물이 이렇습니다. We have another fun, hilarious administration compliant show. It's got to be Margaret. Calm down. God, is this your first dictator?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ABC 모회사인 디즈니의 각종 방송과 놀이공원, 크루즈까지 불매운동도 이어졌습니다. North Korea soon? We will not let it get there. Will we? No! 파장이 커지자 결국 ABC 방송은 일주일 만에 프로그램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언론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발 더 나간 상황입니다. 97% bad publicity or whatever it is, some ridiculous number. Yeah, I would say that would be ground zero. 여기에 이번엔 보수 세력이 반대로 방송 재개에 집단 반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UCLA의 연구 보조금 5억 달러 이상을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리타 린 연방법원 판사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삭감 조치가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조금 복원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 보조금 삭감에는 구체적인 절차와 설명이 필요한데 연방정부가 UCLA의 보조금 삭감의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와 소수자 우대 정책을 이유로 UCLA의 연구기금 5억 8천만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연방요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 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소셜미디어 X에 캘리포니아의 마스크 금지법은 위헌적이며 최근 요원들에 대한 공격이 급증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투명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연방 단속요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법정에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피고인 라이언 라우스는 오늘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펜으로 자신의 목을 찌르려다 보안요원에 제지됐습니다. 라우스는 트럼프 후보 암살 시도와 연방요원 공격, 불법 총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최종 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라우스는 지난해 9월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를 암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어제 새벽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빅1 우려가 한때 고조됐습니다. 이번 지진 규모는 4.3으로 UC 버클리 캠퍼스에서부터 캘리포니아 메모리얼 스타디움을 가로지르는 단층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번 지진을 정상 범위로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4만 분의 1 정도로 매우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오렌지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2살 아이를 목욕시키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9시쯤 발생했으며 아이는 물속에 엎드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집안에는 다른 4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으며 다른 형제가 911에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모가 조사에 협조 중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주택 판매가 전달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8월 LA 카운티 주택 판매량은 전달 대비 16% 줄었고 오렌지 카운티는 4.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는 각각 12.3%와 1.4% 증가한 수준입니다. 집값은 엇갈렸습니다. LA 카운티의 주택 중간 가격은 93만 720달러로 지난달보다 2% 상승했지만 오렌지 카운티는 138만 달러로 지난달보다 1.4% 하락했습니다. 협회는 최근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주택 구매 수요가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플로리다 유니버설 올랜도 리조트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던 중 숨진 남성의 사인이 밝혀졌습니다. 검시국은 사망 원인을 다발성 둔상에 의한 사고로 판정했지만 정확한 부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7일 밤 9시 20분쯤 30대 남성 자발라는 롤러코스터를 탑승하던 중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유니버설 측은 조사에 협조 중이며 해당 롤러코스터는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개장한 롤러코스터 스타더스트 레이서스는 최고 시속 62마일에 달하며 개장 이후 2건의 경미한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뉴욕에서 10대 소년이 머리에 총을 맞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전 8시 20분쯤 뉴욕 퀸즈의 한 던킨 도너츠 매장 주차장에서 일어났으며 총격을 당한 13살 소년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성이 울린 당시 학생들이 등교를 위해 주변을 오가고 있었으며 소년이 우발적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표적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도주한 가운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 일요일 밤 애틀란타에서 세크라멘토로 향하던 델타항공 보잉 737기가 엔진 문제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항공기는 이륙 직후 엔진 문제가 발견됐으며 승객들은 엔진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항공기는 즉시 애틀란타로 돌아와 안전하게 착륙했으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조 대법원장이 불참할 경우 탄핵 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청문회 개최는 삼권 분립 침해가 아니란 주장을 폈습니다. 국회법엔 특정 사안을 질문하기 위해서 대법원장도 부를 수 있게 돼 있단 겁니다. 불응 시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탄핵 마일리지. 국민들이 비등, 이거 여론이 비등하면 어느 정도 인격절에 이르면 폭발하는 겁니다. 청문회 개최 결정은 그제 저녁 예고 없이 이뤄졌는데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전에 따로 상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추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자기 정치에 몰입한 무리수라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고, 또 다른 의원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는 의원들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여 법원행정처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논의할지 주목됩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내란 특검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자신의 보석 신문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달 넘게 내란 재판과 특검 조사에 나오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신병과 관련된 절차에만 협조하는 겁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는 건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구속 적부 심사에 출석한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의 피고인 출석은 공판이 열리기 위한 요건이라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내란 혐의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공판에 이어 곧바로 자신의 조건부 석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석 신문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줄곧 불응했고 내란 재판도 10차례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외환 혐의 특검 조사와 내일 내란 재판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신병과 관련된 절차만 골라 나오는 이른바 사법 쇼핑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됩니다. SBS 배군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 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 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네, 한국의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됐습니다. AI 기능과 채팅방 분류 기능이 강화됐는데 이용자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얼굴을 촬영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기타를 치며 휴가를 즐기는 모습으로 바꿔줍니다. 쇼폼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책 표지만 보여줘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줍니다. 이 책 내용에 대해서 팟캐스트 형식으로 말해줘.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마법사의 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카카오가 개발한 AI 모델 카나나에 이런 기능들이 카카오톡에 들어옵니다. 한국어에 대한 어떤 발음도 굉장히 정확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어떤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채팅 탭에서 챗 GPT를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챗 GPT와 주고받은 대화나 생성된 콘텐츠를 채팅방에 바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AI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의 본질인 메신저 기능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최대 100개의 채팅방 폴더를 만들어 관계나 특징별로 분류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실수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친구들한테 보내야 될 거를 일하는 데다 보낸다던가 이런 실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친구 탭엔 인스타그램과 비슷한 사용자 환경이 도입돼 프로필 변경 내역 등을 타임라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직관적이지 않아 불편하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오픈 채팅 탭은 지금 탭으로 바뀌어 쇼폼이 먼저 뜨는데 광고나 크리에이터 영상 노출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 평균 400명 이상의 친구를 보유하고 있고 20% 이상이 한 달에 6번 이상 프로필을 업데이트하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이어서 아시아 소식입니다. 초강력 태풍 라가사가 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타이완에서는 2명이 숨지고 30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 남부와 홍콩에선 항공편을 취소하고 휴교 조치를 하는 등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집어삼킬 듯 시커먼 강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거친 물살에 차들이 떠내려가고 나무가 꺾여 쓰러지고 도로가 끊기기까지 합니다. 그제부터 제18호 태풍 라가사 영향권에 들어갔던 타이완에선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30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동부 지역인 화롄에서 쏟아진 비로 어제 오후 산간 지역 호수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이 광푸마을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며 피해가 컸습니다.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 타이완 정부는 군 병력까지 투입해 마을에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저기압 915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 풍속 초속 53m로 초강력 태풍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라가사가
오늘 오후 중국 광둥성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 홍콩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점은 문을 닫았고 시민들은 둑을 쌓는 등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그제부터 홍콩에서는 700편 넘는 항공편이 취소되고 있고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도 전면 취소된 상태입니다. 중국 광둥성에선 공무원들에게 전투 준비에 임하는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는 등 비상령이 내려졌고 시민들에게는 구조나 지원 인력을 제외하고는 외출하지 말 것이 권고됐습니다. 중국 선전시는 시 전역에서 작업장과 사업장 등의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LA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포럼이 LA 총영사관과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공동으로 개최됐습니다. 포럼에서는 LA 경제환경, 관세, 조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미국 시장 진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 참가 기업들에게는 네트워킹의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미주 지역의 대표적인 IPA 의사조합으로 올해 3월 합병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칼 그룹이 내년부터 통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은 다음 달부터 시스템 통합 작업에 착수해 연말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그룹의 가입자들은 내년 1월부터 서울 메디칼 그룹의 이름 아래 모든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사들이 무명으로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기부하셨는데 1년에 매년 $1.5 million, 적어도 probably more, $1.5 million 매년 들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 기쁜 소식이고요. 환자분들한테 더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합병의 제일 중요한 목표이고 이제 그런 혜택을 보는 것은 첫 번째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 실행이 되겠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은 연간 $150만 규모의 기부금을 마련해 한인사회에 환원하는 비영리 단체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한미은행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지원 강화에 나섭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한미은행이 중소기업 중앙회가 주최한 중소기업 미국 진출 전략 설명회에 참석해 미국 금융투자 환경과 한인 금융 인프라 활용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바니 행장은 한미가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안착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오는 25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미국 내 입지 선정 세미나 2025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가 우울증과 불안증을 경험하는 한인들과 가족, 지인들을 위한 무료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7일부터 28일 매주 화요일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과 불안을 없애기 위한 호흡법 등이 안내됩니다.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 지방법원이 허위 법원 명령을 이용한 사기에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최근 가짜 체포영장이나 소송 접수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온라인 송금 앱을 통해 돈을 받지 않는다며 반드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다음 달 4일과 5일 한국 국립오페라단과 공동으로 오페라 여행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 창작 오페라 천생연분 갈라 콘서트를 비롯해 김동진의 신아리랑 등 한국 가곡과 민요, 주요 오페라 아리아가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워싱턴 지역 최대 한인 축제인 코러스 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 애난데일 K마켓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에는 한국에서 가수 홍민정과 박광현 등이 초청돼 무대를 펼치고 태권도 시범과 K-팝 댄스 공연 등의 무대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 다양한 체험 부스와 함께 취업 박람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핵을 동결하고 관계를 개선한 뒤 핵 폐기에 이른다는 이재명 정부의 북핵 구상이 전 세계 대표들 앞에서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핵 폐기가 워낙 까다로운 과제다 보니 동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제 핵 동결을 위해선 국제사회 협조가 절실한 만큼 이제부터 그 설득을 차근차근 시작해야겠습니다. 9월 23일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